성경시록 149권 성중 13년 12월 15일 기묘 네 번째 기사 1482년 명성화 18년 일본국 비전주 성포 지좌 일기 태수 원이 대마주 태수 종정국에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 왜 첨지 평송 일하 수해문 등 5사람이 내조하였다. 성주시록 149권 성중 13년 12월 15일 기묘 5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철견 등과 사관원 대사관 이세필 등이 상소하기를 무릇 일이 의리에 해로움이었고 일 형편이 어려운 것은 옛 임금이 혹시 때의 적당함을 저울질하여 처리하는 것이 있으나 일이 비록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다스리는 대체에 방해가 되고 아랫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은 마땅히 대의로서 결단하고 지극히 공정한 것으로 제결하였습니다. 신등은 극이 생각하건대 내수사의 장리는 하나는 나라의 임금으로서 이자를 늘린다는 이름이 있고 하나는 간사한 무리를 놓아서 백성을 침해하는 것이니 다스리는 대체에 방해가 되고 아랫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었지 이보다 심한 것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러한 것을 아시고 일찍이 없애도록 명하셨는데 오늘날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은 또한 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삼전에게 핍박되어 일의 형세가 어렵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등은 생각하건대 오늘날 형편에 어려운 것은 가볍고도 작은 것이며 다른 날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은 중하고도 큰 것이니 이것은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전하께서 내 수사의 곡식이 아니면 삼전에게 봉양을 다할 수 없고 내 수사의 재물이 아니면 삼전의 수요에 이바지할 수 없으면 비록 이와 같은 것을 알더라도 전하께서는 반드시 이로써 봉양하는 도리는 다 하고 수요의 비용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한가 뜻을 받든다는 이름만 따르고 만 백성에게 폐단을 끼친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천자가 어버이를 받드는 데는 천하의 제물로서 받들고 제후가 어버이를 섬기는 데는 한 나라의 제물로서 받들며 대부가 어버이를 섬기는 데는 한 집의 제물로서 받드는 것인데 이제 안으로 부고에 저장한 것과 밖으로 고구려에 쌓은 것이 모두 전하의 소유인데 전하께서 삼전을 섬기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구구한 이로써 노예의 손에 붙여서 10분의 1의 이식을 취하여 봉양하는 자본으로 삼겠습니까? 이것은 후세에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 조정께서 창설할 때에는 넘쳐 흐르는 배단이 여기까지 이를 것을 어찌 생각하였겠습니까? 열성께서 그대로 두어 혹은 따르고 혹은 고쳤는데 전하께서 슬기와 지혜가 건고에 뛰어나는 자질로서 크게 이룩하려는 뜻을 분발하여 맨 먼저 혁파하도록 명하여 정년의 폐단을 없애니 중에서 서로 경하하면서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첫째 정사라고 하여 온 나라의 희망이 바야흐로 부풀어 있는데 이제 갑자기 회복하여 전의 아름다움 모두 잃었으니 그 처음과 나중에 일관성이 있는 도에 어떠하다 하겠습니까? 전에 이르기를 임금의 행동은 반드시 책에 쓰는데 써서 본받을 것이 없으면 후사가 무엇을 보겠는가 하였는데 사신이 앞에는 이미 쓰기를 혁파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제 또 쓰기를 회복하였다고 하면 그 후사들이 보는데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신등이 2번, 3번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을 중하게 여기고 매우 애석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등은 삼가듣건대 자성대비께서는 덕은 규예에 비할 만하고 공은 선임보다 높아서 아름다운 말과 착한 법이 원근에 퍼졌고 전하의 효도와 우애하는 마음은 천성에서 나와서 새 대비전을 받드는데 각각 그 도리를 다하여 조금 더 말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제 이 한 가지의 일은 비록 의지를 따르지 않더라도 새 대비전의 마음을 실망하게 하여 받들어 모시는 도리가 이지러지는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등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삼전께서 진실로 미천한 백성들이 착취당하는 공공함과 전하께서 다시 두기가 어려운 것을 아신다면 반드시 억지로 하지는 아니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대비께서는 자애스럽고 오지시며 전략 검소하는 마음으로서 전세의 옳고 그름을 밝게 보시는데 어찌 삼종 지도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우나라 순임금과 주나라 문왕의 업의 섬기는 것으로서 삼전을 섬기시되 구차하게 순종하여 어김이 없는 것으로서 효를 삼지 말고 한나라 국고에 저장한 것으로 삼전을 복량하되 사사로이 작은 이식을 저축하는 것으로서 효도를 삼지 말며 이를 의로서 재정하고 상례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자선을 도와 평기하는 계책을 삼는다며 도가 당시에 빛이 나고 경사스러움은 후세에게 전할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런 뒤에야 제왕의 큰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시에 공양하는 외에 따로 부고의 재물을 취하여 불시에 수요에 쓰는 것을 마음에 불안하게 여기신다면 청구대 신 등의 말한 바와 같이 약 1년 용도를 따로 내수사에 제장하는 것을 연관 제도로 정하여 삼전의 사사로이 간직하는 것으로 삼으면 어찌 수용에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신등이 전하께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하고 번거롭게 아뢰는 것은 한갓 성상의 정체에 누가 됨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누가 자승에까지 미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흰 구슬에 티가 있으면 어찌 매우 애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때에 설치하는 것은 가벼운 듯하나 무궁한 후세에 폐단을 끼치는 것은 매우 큽니다. 청컨대 3번 유념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기후 이에는 순임금이 요임금의 두 딸을 비로 맞은 곳이다. 즉 순임금의 비를 지칭한다. 삼종지도는 여자가 지켜야 할 3가지 도덕이다. 즉 어렸을 땐 어버이를 쫓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쫓고 남편을 여인 뒤에는 아들을 쫓는다는 것이다. 성종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16일 경제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16일 경제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간 성건 지평 조위가 내수사 장례의 미편함을 아뢰었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정창순이 대답하기를 예로부터 임금은 사사로운 저축이 없습니다. 원컨대 편하고 적당한 일로서 삼전을 복량할 계책을 다시 의논하여 장례의 이름을 빨리 파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비록 다시 설치한다 하더라도 다른 날에 다시 파할 것을 어찌 알겠는가? 이는 경상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에 싣지 아니한 것이다 하였다. 설경 이거가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삼종지도가 있고 전제의 의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삼전에게 고하면 삼전께서 감히 따르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말은 이미 다 하였다. 조위가 또 아뢰기를 이현이 아내 박씨와 이혼한 것을 외관에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불순하다면 진실로 명백하게 그 죄명을 지적하여 나라 사람을 하여금 그 죄악을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왕대비께서 이미 불순하다고 하였는데 형편이 다시 품하기 어렵다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범인의 부부는 비록 화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서로 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국법을 두려워했으입니다. 그런데 대군이 마음에 조금 맞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여 버린다면 그 조짐을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신은 원컨대 그 불순한 죄의 명목을 붙인 뒤에 이혼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승지로 하여금 데뷔 전에 품하겠다 하였다. 조위가 또 아뢰기를 근래의 풍속이 몹시 야박하여 밀양사람 성입은 삼촌 수고의 첩 독덕을 간통하였고 유계원은 삼촌 수고의 첩 봉덕을 간통하였으며 선산사람 무량은 정모 남씨와 간통하였으니 이런 등의 풍속은 엄하게 막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천지사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호문관 전한 성건을 선산에 보내고 부원교 정성건을 밀양에 보내어 공문하게 하고 겸하여 수령의 불법과 민간의 고통을 살피게 하였다. 조위가 또 아뢰기를 향대부가 향산물로 만백성을 다스렸으니 이는 옛제도입니다. 청컨대 이후 향수를 회복시켜 바르지 못한 사람을 구찰하여 시골에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향사례는 이미 드러난 법이 있는데도 수령이 전혀 준행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향수의 법은 선왕조 때에 이미 폐하였으니 회복할 수 없다 하였다. 향산물은 주대 향악의 교과 과정으로 첫째 육덕,
지, 인, 성, 의, 중, 화고. 둘째는 육행, 효, 우, 목, 인, 휼. 셋째는 육, 예, 악, 사, 서, 수 세 가지를 말한다. 유양서는 여말 선초의 지방 수령의 정치를 돕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기관이다. 나라의 정령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향리의 횡포를 막고 조세의 부가와 징수를 도와주었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16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회례연을 정지하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16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주하부승지 강자평을 보내어 왕대비 전에 아뢰기를 일찍이 의지를 받아 박씨와 이혼하게 하였더니 어제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박씨가 불순한 것은 무슨 일인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고 하고 재상들도 모두 말하기를 내간의 비밀한 일은 다 알 수 없으나 전에 옥사가 있었는데 이제 또 이와 같으니 이것이 진실로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나로 하여금 다시 품하여 불순한 일을 밝게 드러내고자 하니 대감과 재상들이 말한 바가 이와 같았기 때문에 깨달은 것입니다 하였는데 왕대비가 전교하기를 박씨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전일에 그가 궁에 들어왔을 때 간곡하게 부녀의 행실을 가르쳤으나 즐겨 듣지 않았는데 제 아내의 말을 즐겨 듣겠는가. 불순한 것이 이와 같으니 의리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다. 대저 아들이 많은 이도 자손을 많이 보고자 하는데 단지 한 아들을 두었으면 부부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니 어찌 그 자손이 있기를 바라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0월 16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1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0월 1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유사한 시간관 김종직이 내수사 장리의 미편한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지평 안양생이 아뢰기를 박씨의 불순한 일은 명백하게 말하여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알도록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승지로 하여금 대비 전에 품하였더니 대비께서 전교하기를 불순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일 궁에 들어왔을 때 내가 부녀의 행실을 간곡하게 가르쳤는데도 듣고서 따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부모에게 불순한 것은 어리로서 마땅히 버려야 한다고 하였으니 다시 아뢰기가 어렵다 하였다. 또 김종직이 아뢰기를 상주 사람 박극명은 요술로 무릇 사람을 미혹하게 무지한 백성들이 생불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극명은 그 술법으로 사족 문 귀손의 딸을 간통하였으니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근으로 하여금 아울러 공문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17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사역원 제조 윤필상 2급의 임원중과 행사직 장유성 황중이 입시하였는데 통사에게 한, 외, 여진의 글을 강하게 하였다. 장유성이 아뢰기를 지금 하늘을 잘 하는 이는 임상보다 나은 이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임상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1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1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18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서 니철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박씨를 이혼하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성청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련에서 지평 안양생이 면대하여 전교를 받들었기에 박씨의 불순한 일의 정상을 대강 들었습니다. 신등은 이르건대 예의 칠거지약에 있는데 부모에게 불순한 것이 그 첫째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불순한 정도도 가볍고 무거운 것과 깊고 얕은 것이 있으니 만약 박씨가 완악하고 황폐하여 데뷔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천성이 고집스러워서 끝내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칠 수 없다면 배필이 비록 중하더라도 의로서 끊는 것이 가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등은 거기 듣건데 이현은 어리석어서 사리를 알지 못하고 박씨는 나이 어려서 어린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였는데 상자에서 뜻이 맞지 아니하면 들어 인도하고 따르는 의의를 잃게 되는 것도 이 또한 사람의 상정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자상하게 가르치고 나이가 점점 장성하기를 기다리다가 끝내 고칠 수 없는 뒤에야 버려야 하는데 어찌 마땅히 나이 어린 사람에게 성인의 도리로서 모두 꾸짖겠습니까? 더구나 금은 물이 현혹시키고 우롱하여 그 마음을 그르쳐서 말과 웃음과 행동이 모두 정상을 잃게 하였으니 한두 가지 불순한 일이 있다는 것은 괴이하지 않습니다. 또 박씨는 항상 좌우에서 모시며 부도를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 좌우 사람의 말로 인하여 자세히 살피지 않고 갑자기 불순하다는 것으로서 죄를 준다면 참수하고 이간하여 남을 억지로 죄에 빠뜨리는 원통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신등이 여러 번 모독하면서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왕대비에게 다시 품하여 아직 이혼하라는 명을 정지시켜 허물을 뉘우치는 길을 열어주시고 배필의 의를 돈독히 하여 풍속교화의 근원을 바르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개하기를 대비께서 이미 불순하다고 말씀하셨으니 형편이 다시 품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경들인 말이 이치가 있으므로 내가 마땅히 다시 품하겠다 하였다. 상자는 진실이다. 성종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19일 겸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3대비전에 문안하였다. 성종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19일 겸이 두 번째 기사 수과한 제추 및 입직한 제장과 경영관 대관 등에게 술과 풍악을 하사하고 전교하기를 오늘은 입춘이다. 마땅히 기쁘게 취할 정도로 마시라 하였다. 사무대산 이철견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신등이 거기 듣건대 이현은 처음에 김씨에게 장가들었다가 오래되지 않아 병이 들었다 하여 버리고 또 박씨에게 장가들었다가 오래되지 아니하 불순하다는 것으로 버리는데 그 병든 것과 불순한 형상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마땅히 버려야 하는데 합당한 것입니까? 두허회가 못되는 사이에 두 번씩 배필을 받고 바둑을 놓는 것처럼 하니 이것은 천만세 이륜의 중함이 이연으로부터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아랫사람이 본받으면 장차 금하고 막을 수 없을 것이니 그것이 성상의 교화에 크게 누가되지 않겠습니까? 이현에 다시 김씨와 통한 일의 형상이 매우 드러났고 그물물이 박씨를 모함에 해치는 정적이 또한 나타났는데 이혼하라는 명이 잇따라 내리니 그 무리에 어떠하며 사필에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비록 대비에게 말미암은 것이라 하더라도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전하에게서 나오니 이것이 신등이 매우 애석해 하는 바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이현은 약관이 못되어 이미 두 성에게 장가들었으니 이제 비록 다른 시족에게 다시 장가든다 하더라도 조금만 화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문득 다시 버릴 것인데 네댓 옛일곱 번에 이르러 장가들기를 그치지 않은 것이 옳겠습니까? 박씨는 어린 나이로서 좌우에서 가르치는 이가 없고 도리어 우롱하고 환혹시키는 일만 있는데 이제 나타나지 아니한 죄로서 갑자기 배우 관계를 끊게 한다면 그물물의 간사한 꾀가 이루어지고 윤기의 중함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것인데 전하께서는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옳지 못한 의를 자세히 진술하고 반복해서 비유하여 이현으로 하여금 이륜의 도를 잃지 아니하게 하고 또한 대비로 하여금 아름다운 명예를 잃지 않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49권 성종 13년 10월 19일 개미 세 번째 기사 교지에 이르기를 공경이 의지를 받들어 회암사에 속한 땅은 세 외에 여러 가지 부역은 모두 면제한다 하였다. 성종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19일 개미 네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이수문이 치게 하기를 야인 이우고 심 여론계 등이 입조하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면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성 현명의 심의 윤사헌 윤필상 홍흥 윤호는 의논하기를 전의 유서에 의하여 주종은 대여섯 사람에 지나지 아니하도록 하여 올려보내게 하는 것이 적당하며 저들이 만약 더 데리고 오기를 굳이 청하며 적당하게 한두 사람을 더 하도록 하고 간흥능이 오려고 하면 아울러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이거 심 여론 개 등의 사는 곳이 번건과 서로 인접하여 있으니 마땅히 어루만져 받아들이는 도를 넓혀야 할 것인데 더구나 심 여론 개는 그 아들이 우리나라의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였는데도 보복할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또 내조하고자 하니 그 뜻은 가상이 여길 만합니다. 그리고 또 전에 내린 유서에서 이미 추종을 약소하게 하도록 하였으니 만약 추종을 많이 데리고 오고자 하거든 변장이 마땅히 말하기를 너희들이 국가에 조그만 공도 없으니 비록 홀몸으로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국가의 은혜가 또한 중요한 것인데 추종을 많이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이렇게 경계하고 약속하에 따르는 사람은 5, 6명에 지나지 않도록 하되 저들이 만약 굳이 청하면 전수를 올려보내는 것도 무방할까 합니다. 그리고 간흥능은 성심이 있는가의 여부는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자주 와서 변경의 일을 보고하였으니 공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서울에 올라오고자 하면 아울러 보내는 것이 편합니다. 이 거우가 만약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아니하면 간흥능도 오래 머물게 하여 변경의 양식을 허비할 수 없겠으나 달란이 반드시 이 사람들을 접대하는 호박을 보고서 진퇴를 결정할 것이니 삼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며 이 개손 여자신 유수는 의논하기를 이 거우 심 여론계 등이 수종인을 많이 데리고 오면 배단이 있을 듯하나 저 사람들이 헌단을 만든 뒤에 처음 와서 귀순하는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니 전에 아랜대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간흥능도 항상 왕래하면서 귀순하고자 한다고 일컬은 자이며 이 거우 등도 올려 보내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간흥능이 말하기를 이 거우 등과 서로 약속하고 동시에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였는데 혼자서 만포에 왔으니 혹시 겉으로는 입주한다고 말하면서 원래 엿보는 계책을 품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방수하는 모든 일은 더욱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절도사에게 유시하여 변경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노사신 등의 의논에 따라서 곧 이승훈에게 유시를 내렸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조합참찬 성임이 전을 올려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해임되기를 굳이 정하니 내가 마땅히 따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제안되온 이현에게 다시 장가들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1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1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이철견이 아뢰기를 제한대군의 아내 박씨는 전에 비자 금음룰의 무고를 당하여 거의 죄 없이 모함에 빠질 뻔하였고 또 요즘 대군이 벌인 아내 김씨와 몰래 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혐의로운 처지에 참사하고 이간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밝게 분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대군은 성품이 매우 어리석고 박씨도 나이가 어리니 비록 조금 불순한 일이 있더라도 나이 장성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의 대비에게 품지하였더니 말씀하시기를 박씨가 이미 내 말을 순종하지 않하는데 어찌 주상의 말씀을 따르겠으며 또 어찌 제 아내 말을 따르겠습니까? 대저 부부는 화합하는 것이 주장인데 그러하면 가정의 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고 하였으니 대비의 말씀이 이와 같고 또 부모가 불순하다고 말한다면 사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만약 불순하다는 말이 있는데도 버리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본받아서 모두 불순할 것이다 하였다. 이 철견이 말하기를 제한되고는 나이가 겨우 20살인데 이미 2번 장가들었으니 부처가 만약 불순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착한 대로 옮겨지는 이치가 있으니 아직 이혼시키지 말고 허물을 고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제한이 이제 만약 다시 장가든다면 뒤에 비록 불순한 것이 있더라도 어찌 또다시 장가들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1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이세우가 아뢰기를 그늘의 종묘의 번육의 맛이 몹시 나쁜데 그것은 희생이 살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제사를 중하게 여기는데 이와 같은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또 회사에서 제사에 쓸 소를 거두어 드리는데 간혹 얼룩빛 소를 검게 물들여서 그것을 바쳐서 제사하기도 하고 집사가 재기할 때 술이 취한 것이 예사이고 인하여 거동에 실수하며 전사관이 친히 전무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인에게 맡김으로
재물이 정결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말하기를 이 말이 옳다 하고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번육은 제사에 쓰는 고기를 말한다. 성종시로 149권 성종 13년 12월 21일 을리오 네 번째 기사. 충흥부 당상 노사신 윤계겸이 와서 아뢰기를 공신이 묵은 병이 있는 자가 많은데 약재의 수량이 적으므로 두루 미치도록 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제도의 어사를 하사하여 부족한 것을 보태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사는 마땅히 가난한 백성에게 주는 것인데 재상이 어찌 구해서 얻으려 하는가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제도의 어사는 가난한 백성에게 주었다 3년 만에 바꾸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연갑에 실려 있으니 이것은 국가의 어진 정사의 하나인데 노사신 등이 법을 무시하고 청하니 백성을 위해 동산을 청한 것에 비하면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가 하였다. 백성을 위하여 동산을 청한 것은 한나라 고조 때 정승인 소화가 백성을 위하여 고조에게 청하기를 장안의 지역이 협소한데 상림 중에는 버려진 빈 땅이 많으니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경작하게 하고 볏짚은 걷어들여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자 고조가 크게 놓아야 소화를 가둔 고사이다. 아이고. 성종시로 149권 성종 13년 12월 21일 을리오 다섯 번째 기사. 행부호원 송익손의 줄기 조제하고 예장하기를 예대로 하였다. 송익손은 여산 사람인데 경태계윤년의 처형 홍달손이 세조를 따라 정난하자 송익손이 참여한 공로가 있어 추충정난 공신의 호를 하서받고 전농시 직장에 임명되고 통례문 복례랑 의영고사 선공 한성 판관을 거쳐서 병자년에 성공부정에 임명되었다. 곧 전농 소윤에 뽑혔다. 천순 정축년에 종부시 한승부 예빈시 소윤 부지 통례 문사로 전직되었다가 세자 우사으로 옮겼다. 김효년에 판선공 감사 신사년에 통정대부 첨지중추 원사에 오르고 배민년에 가선대부 나주 목사로 여산군에 봉해졌다. 성악의 중년에 가정대부에 오르고 임진년에 부호군에 임명되고 가보년에 양민을 은폐한 일에 연좌되어 파면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주월하였다. 시호는 양묵인데 일로 인하여 공이 있는 것이 양이고 탐함으로써 관직이 파면된 것이 묵이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송익소는 본래 재능이 없었는데 처형 홍달손으로 인하여 정난공신에 참여함으로 하물로도 이쁜 벼슬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람 이름이 탐하여 지저분하여 남의 전투와 노비를 거리낌없이 빼앗았는데 마침내 양민을 억압하여 종으로 삼으려다가 망하였다 하였다. 정난은 국가의 민원을 평정함인데 여기서는 단종 원년 1453년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반대파를 없앤 사건을 말한다. 이때 김종서와 황보인 등은 피살되고 안평대군은 사사되었다. 성종시로 149권 성종 13년 12월 2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근래 흉년으로 인하여 때때로 대신을 접견하지 못하였고 금년에는 회례 중사근 등 잔치를 모두 행하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한스럽다. 문신 재상은 정강 때 서로 만날 수 있으나 상당, 청송, 파천은 더욱 자주 보지 못하니 내가 잠깐 잔치를 베푸고 인견하고자 하는데 그대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성상의 전교가 연당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회례연도 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성종시로 149권 성종 13년 12월 2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중궁이 경복궁에 나아가 삼전에 배알하였다. 성종시로 149권 성종 13년 12월 23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우의정 홍응이 감교청 공사를 아뢰기를 마치자 월산대군 이정 덕원군이 있어 정창선 심해 윤필상 노사신 이급배 연호 한명의 윤사헌 이계선 서거장 임원준 허종 이승수 김세민 이철견 이파 유지 정괄 여자신 어세공 윤계겸 손순효 이등량
주익정, 김작, 이극기, 유진, 노자형이 부름을 받고 입시하였다. 명하여 대학 증용을 강하게 하고 인하여 주연을 마련하게 하였는데 공기가 풍악을 연주하였다. 술이 이미 건하게 되자 손수녀가 아뢰기를 원하건대 성상께서 단주처럼 오만하지 마소서 하니 이극기가 말하기를 신하는 마땅히 이호순의 도를 임금에게 고해야 할 것인데 갑자기 단주의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저녁을 마치도록 강론하였으나 부지런히 하고 싫어함이 없었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활헌 올제갑 상호군 소롱거 등 5사람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성절사 한한이 북경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모화관에 가동하여 칙서를 맞이하기를 의습과 같이 하였다. 인하여 경복궁에 나아가 칙서를 받았는데 그 칙서에 이르기를 황제는 말한다. 짐이 생각하건대 왕은 번방을 이어 다스리면서 선교를 바라고 사모하여 해마다 와서 정성을 바치는 것이 변함이 없었는데 이제 짐의 탄신을 당하여 또 사신을 보내어 박물을 가지고 와서 하리하니 성의가 가상하다. 사신이 돌아가는 편의 말을 왕에게 전한다. 전에 일찍이 왕에게 조치하여 한족 가운데 현명한 자제의 한두 사람을 녹용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이미 준행하였다고 들었다. 또 듣건대 한치레라는 이가 있다고 하는데 왕의 선왕인 해관왕의 비의 아우이며 제주도 쓸만하다고 하니 왕은 마땅히 헤아려서 벼슬을 주고 드러나게 등용하여 칙명을 공경히 받들고 의김이 없는 것을 보이라 하였다. 이 나쁜 놈들 왜 이야기하는 거죠?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들에 나아가 한환을 인견하고 중국에 어떤 일이 있더냐고 물으니 한환이 아뢰기를 황제가 도교와 불교를 몹시 좋아하여 대내에서 법회를 베풀면 승의를 잇고 도량을 베풀면 도의를 입으면서 혹 열흘 동안을 파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에 사람이 없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들으니 조정에 있는 대신이 간쟁하다가 귀양하고 쫓겨난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동이 항상 황제의 좌우에 있으면서 권세를 마음대로 부려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나라 일이 잘못될 것이다 하고 이내 묻기를 주청하는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한한이 대답하기를 정동은 항상 권례에 있으므로 보기가 어려운 대신이 다행히 만나보고 상하 등의 물건을 감하기를 청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매우 어려우나 내가 마땅히 힘써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다행입니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무대선 이철견 등이 상소하기를 남녀에는 근곤의 형상을 모방하여 생생하는 이치에 짝하게 하였으니 실로 인륜의 근본입니다. 인륜이 위에서 밝은 연회와 풍속이 아래에서 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받는 것이 그림자와 메아리보다 빠릅니다. 지금 이현은 종실의 지친으로서 인륜의 중하고 가벼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배필을 버렸는데 전하께서 그가 하는 바에 따르고 금하지 않으시니 이는 강상을 위해서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니 종척과 시민이 또한 모두 본받아서 한 가지라도 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 문득 버리고자 할 것인데 조정에서 장차 금하고 단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면 인륜이 어떻게 밝을 수 있으며 풍속이 어떻게 후화할 수 있겠습니까? 박씨의 불순한 정상은 신등이 대강 정교에서 들었으나 거기 의심스러운 바가 있는 것은 전일의 그물물이 박씨를 모함하여 해치려던 계획이 모두 드러났으니 이현이 다시 김씨와 통하고 박씨와 소원해지는 것은 반드시 이 사람 때문이 아닌 것이 아닌데 중부를 피하여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며 반년이 못되어 박씨가 마침내 내쳐버림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간사한 사람의 술책이 시행되었고 전하의 죄인을 다스리는 장사가 법이 없는 것이니 사책했으면 어찌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모두 신등의 의심하는 바와 같으니 전하께서 시험하여 조정대신과 더불어 가부를 참여해서 인원하시면 공의를 속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비께서 비록 아들이 없다는 것으로서 근심하더라도 현은 나이가 아직 약간이 못되었고 비록 불순하다는 것으로 죄를 삼더라도 이의 정상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만약 가치 있게 하여 훈계하여 권하고 힘쓰게 하는 방법을 다하면 반드시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되는 이치가 있을 것이니 아직 몇 해를 기다려서 서서히 그 성품을 보아 끝까지 고칠 수 없는 뒤에야 다른 데로 다시 장가들게 하여도 오히려 늦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불순한 것을 끝까지 고칠 수 없고 이연이 끝내 아들이 없을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더구나 인정은 사랑과 미움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배필의 사이에 혹은 처음에는 화합하다가 나중에는 벌어지기도 하고 혹은 처음에는 벌어졌다가 나중에 화합하기도 하여 번복과 변천이 조석 사이에 있으니 나이 젊은 사람이 한때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으로서 갑자기 끊을 수 없습니다. 또 불성한 정상은 전하께서도 알지 못하는 바이며 조정 상하에서도 모두 알지 못하는 바인데 만약 과연 금은물의 모함으로서 애매한 이름을 얻어서 과부의 몸이 되면 그 억울함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백화, 염리, 지가는 슬프고 서러워서 천년이 지난 데에도 오히려 사람을 감동시키며 필부들의 원녀와 광부의 원한도 천지화기를 손상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바라건대 조정의 의논을 널리 채택하여 다시 세대비께 품하에 다시 장가드는 명령을 빨리 거두게 하여 배필의 의의를 돈독히 하소서 하였다. 백화는 시경의 수와 어조 백화편을 인용한 것으로 주나라 유왕이 신녀를 취하여 호비를 삼았다가 포사를 얻게 되자 신후를 내쫓았으므로 하국에서도 그러한 것에 동화되어 처벌을 처로 삼고 얼자를 종자로 대신하게 하였으되 왕이 그러한 것을 다스리지 못한 것을 풍자한 내용이다. 염리지가는 백리해르 춘추 때 진나라 목공의 현상의 처가 불렀다는 백리해여 목공이 오고 양피로 그대를 속하게 하고 이별한 것을 기억하느뇨. 복자 알을 품고 있는 것을 암탉을 삶고 문빗장을 쪼개어 밥을 짓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받들었는데 이제 부귀를 누리면서 나를 잊고 있구려 하는 노래를 말한 것으로 백리해가 진나라 정승이 되어 당상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세탁품을 팔고 있는 여자가 자기도 음료를 안다고 하면서 그 무릎 꼴을 잡고 줄을 만지며 위에 노래를 부르므로 그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가 바로 백리해의 예처였으므로 다시 부부가 되었다는 노래이다. 원녀는 과부 또는 관연하에 시집 못 간 처녀를 말한다. 광부는 작년의 독신자를 말한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장령 박형문이 아뢰기를 내관 김자원은 죄를 범한 것이 매우 중한데 석방된 지 얼마 안 돼요. 또 직첩을 주고 갑자기 서용하기를 명하였으니 사체에 어떠하겠습니까? 니 전교하기를 상전의 임무를 감당할 만한 자가 되게 적은데 또 재상들을 접대하는 점에 관직이 낮은 자로서 말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한 것이다.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1월 25일 기축 세 번째 기사 한칠에게 승정대부를 가하고 인하여 서대 일요를 하사했는데 바로 황제가 험사한 것이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5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이 승소를 승정대부 의정부 좌참찬으로 한칠을 승정대부 서른군으로 이 극정을 정헌대부 의정부 우참찬으로 한헌을 가선대부 형조참판으로 김재신을 통헌대부 사헌부 지비로 김종을 복렬대부 사헌부 지평으로 성임을 정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성준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윤효손을 가선대부 순창구수로 삼았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북흥에 나아가 3대 비전에 잔치를 올리고 명하여 종친 일품과 영도령 이상 육조 판서 승정원과 입직한 제장을 불러 술과 풍악을 하사하고 전교하기를 오늘 내전에 잔치를 올렸으니 경들도 모두 즐겁게 술을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 술이 반쯤 돌아가자 전교하기를 충서와 시제를 삼아 손판서는 마땅히 10운시를 지을 것이며 다른 재상은 4운시를 지어서 올리라 하자 손순효가 취한 김에 절구를 지었는데 부자, 군신, 부부, 형제, 치도로서 각각 한 장씩을 지어 올린 임금이 보고 전교하기를 이제 손판서의 시를 보니 정성이 간절하고 지극하다. 정헌대부의 작업을 더하여 표창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일본 국대마주 출우수 종종수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6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철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상벌은 임금의 큰 권력이므로 조금도 굽히거나 빌릴 수 없는 것이며 벼슬은 조정의 중요한 기구이므로 외람되고 천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김자원은 촉탁으로 벼슬을 제수하는 등의 일로서 제명되어 외방에 부처되었는데 아직 반년이 못 되어 그 벼슬을 도로 주었으니 이와 같이 하면 형벌이 악함을 징계하지 못할 것이며 임금의 큰 권력이 굽혀지는 것입니다. 윤효수는 벼슬이 이 품에 오르고 일찍이 관찰사와 대선을 지냈는데 이제 순창 군수가 되었으니 비록 어버이를 위해 낮추어 제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의 중한 기구가 이로부터 천해질 것입니다. 그 예가 한번 열리면 높은 벼슬과 귀한 평야가 반드시 군현에 벌려 있어서 이름과 지위가 맞지 아니하여 높고 낮은 등급이 없어지고 조정의 질서가 문란하여 대체에 방해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내리 명령을 거두시오. 환시가 권세를 농락하는 조짐을 막고 조정 관작의 차례를 높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자원의 일은 다시 말하지 말라. 윤효소는 그 어버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이조에 그 예를 묻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관원정은 김직선이 와서 아뢰기를 내 응방에 채아직을 두는 것은 만세에 전할 법이 아닌데 이제 대전에 실었으니 이것은 후세의 모범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윤효순이 일찍이 관찰사와 부윤이 되었는데 이제 낮추어서 군수로 제수하였으니 만약 어버이를 위한다고 하면 하필 낮추어서 군수가 된 뒤에야 그 어버이를 받드는 것입니까? 벼슬이 높고 낮은 등급이 이로부터 문란하여질까 두렵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엉방의 일은 아랫바가 잘못이다. 목공, 석공도 반드시 공으로 밥을 먹는데 더구나 엉자는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겠는가. 윤효선은 오로지 어버이를 봉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수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고 이교조에 전교하기를 윤효선의 벼슬을 개정하되 만약 돈의 벼슬 자리에 맞는 곳이 있거든 뒤에 다시 사용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간관이 벼슬 차례에 물러남을 논한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윤효수는 단지 어버이를 위해 봉양하기를 구한 것뿐인데 어찌 벼슬의 고하를 헤아리겠는가. 윤효수는 일찍이 어머니를 위해 고을 수령이 되기를 위하여 봉양함이 매우 지극해서 비록 손님을 대하고 혹은 이를 다스리는 때를 당했더라도 밥 먹을 때가 되면 반드시 아문에 들어와서 아내와 더불어 문서 음식을 보살피기를 끝까지 변함이 없었으니 대개 그 효성이 그러하였던 것이다 하였다. 채 아직은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특별한 경우에 계속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만든 벼슬이다. 그 관사의 실무를 보지 않으면서 자리만을 채우고 녹봉을 받는 경우와 다른 관청이 일이 바쁠 때 도와주고 녹봉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나희를 구경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나 다만 아이들이 구경하고자 한다. 내일 나희를 구경할 때 문신 제상으로 하여금 문란하게 하고자 하니 입시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문란은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7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철견 등이 상소하여 제안대원 이현이 박씨를 버리는 것은 마땅치 못한 일이라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나희를 구경하였다. 강희명, 서거정, 허정, 손순효, 이극기, 유진이 강관으로 입시하여 논란하였는데 장시간이 걸렸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유자한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대전은 바로 만세히 항상 행하는 법인데 어찌 한때 희롱하고 놀이하는 미천을 대전에 실어서 후일의 조짐을 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임정하신 처음에는 다스리는 도의 마음을 오로지 하여 곧 응방을 파하여 다시 쓰지 아니할 뜻을 보이셨으니 이는 진시로 예전 현명한 임금이 징기한 세를 기르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아니 되어 다시 세웠으니 그 끝까지 삼가는 도리의 진실로 누가 되는 것인데 지금 또 대전에 기록하여 명하여 후세에 전해 보이게 하시니 자손을 도와서 평가하는 계책을 주는 도리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어서 신등이 바라는 바에 부응하소서 하고
또 아래기를 이제 득근된 수강궁을 수리하도록 명하셨다고 하니 이런 흉령을 당하여 영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12월 29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사헌부대선 이철견 등이 상소하여 제한되곤 이현이 박씨와 이혼하는 것이 마땅치 못함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